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자 이웃집 딸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가 운전 배우라고 강요하는데 저 혼자서는 무서워요. 지은은 순간 망설였지만 민지의 애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32살의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지난 몇 년간 홀로 살아오며 감정을 숨겨온 사람이었다. 민지는 22살 대학생, 밝고 활기찬 아이로 보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독을 지은은 직감했다. 좋아, 내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약속해, 포기하지 마. 지은의 말에 민지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지은의 가슴을 처음으로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운전 연습은 주말마다 시작되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도로에서 지은은 민지에게 핸들을 잡히고 기본을 설명했다. 브레이크는 이렇게, 엑셀은 천천히. 민지는 처음엔 떨었지만 지은의 차분한 목소리에 안정을 찾았다. 연습 중에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지는 집안의 엄격한 부모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털어놓았다. 아빠는 제가 의대 가길 원하시고 엄마는 결혼 얘기만 해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 자신도 젊었을 때 부모의 기대에 짓눌려 꿈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선택은 결국 내 몫이야. 대화가 깊어질수록 지은은 민지의 눈빛에서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오후에 연습이 끝나고 그들은 카페에 들렀다. 민지가 손을 뻗어 지은의 팔을 잡았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제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다. 이건 아니야. 민지는 그냥 아이일 뿐이야. 하지만 민지의 손길이 너무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은 용납되지 않았다. 가족의 기대, 주변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억압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연습에서 민지는 더 대담해졌다. 언니, 저 언니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지은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일었다. 그녀는 과거에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다. 대학 시절,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변질되려 했지만 사회의 압력에 포기했다. 이제 민지가 그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있었다. 연습 중에 민지가 실수로 핸들을 놓쳤고 차가 살짝 미끄러졌다. 지은이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다. 괜찮아.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을 안았다. 그 포옹이 지은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지은의 가족도 문제가 되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너 또 혼자 사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나이 들면 후회할 텐데.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 바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겨온 세월을 떠올렸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지은은 홀로 버텨왔다. 민지와의 만남이 그 균형을 깨뜨리고 있었다. 민지의 부모도 엄격했다. 민지가 집에서 지은 얘기를 하자 어머니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 언니랑 너무 붙어 다니지 마. 이상한 소문 날라. 민지는 반발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지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민지가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오늘도 연습 갈까요? 지은은 거절할 수 없었다. 어느 주말 그들은 산책로로 갔다. 민지가 갑자기 멈춰 서서 지은을 봤다. 언니, 저 이 언니를 좋아해요. 그냥 친구 이상으로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민지의 눈빛에 붙잡혔다. 민지야, 그건 안 돼.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지은도 민지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민지의 고백 후 지은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것이 장애물이었다. 민지는 지은의 침묵에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언니, 왜 그래요? 저 진심이에요. 지은은 결국 대답했다. 나도 너를 좋아해. 하지만 이건 위험해. 그들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했다. 비밀스러운 만남, 숨겨진 메시지.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지가 집에서 지은의 사진을 들키고 말았다. 이게 뭐야? 너 그 언니랑 뭐 하는 거니? 민지는 부정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다. 그녀는 지은에게 달려갔다. 언니, 엄마가 알아챌 것 같아요.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그녀의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가 요즘 젊은 애랑 자주 다니네? 라고 물었다. 지은은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이 관계가 가져올 대가를 깨달았다. 민지는 대학에서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친구 하나가 그런 건 이상해. 정상 아니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한국 사회의 정키엔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지은에게 우리 그만할까요? 라고 물었지만 지은은 아니, 함께 버텨보자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실수였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외부의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니? 지은은 숨겼지만 어머니가 민지를 보자 의심이 시작되었다. 저 애랑 왜 그렇게 친해? 나이 차이도 많고 지은은 그냥 이웃집이에요 라고 둘러댔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민지의 집안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민지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 미쳤니? 민지는 울면서 집을 나왔다. 지은의 집으로 달려간 민지는 언니, 도와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며 위로했다. 괜찮아, 내가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그녀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털어놓았다. 처음엔 그냥 호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부모님 때문에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는 선택한 거야. 후회하지 마. 그 대화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다음 날 민지의 부모가 지은의 집을 찾아왔다. 우리 딸 데려가세요. 이런 관계 용납 못해요. 지은은 충격받았다. 무슨 소리세요? 우리는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부모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민지는 부모에게 끌려가며 울었다. 엄마, 제발. 하지만 부모는 완강했다. 그들은 민지를 집에 가두다시피 했다. 지은은 홀로 남아 괴로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왜 시작했지? 민지를 망치게 될 텐데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지은을 불러 개인 생활이 일에 영향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친구 하나가 그런 건 치료받아야 해라고 말했다. 사회의 정키엔이 그녀를 고립시켰다. 민지는 집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밤에 몰래 나와 지은을 만났다. 언니, 우리 도망칠까요? 지은은 망설였다. 그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민지의 절박함에 동의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다. 언니,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지은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없음을 알았다. 부산에서 돌아오는 길, 민지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 실종 신고예요.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은은 어머니와 대면했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지은아, 너 왜 그래? 우리 집안 망치려고. 지은은 처음으로 솔직해졌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받아 쓰러질 뻔했다. 그런 소리 마. 치료받아. 가족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민지의 집안도 마찬가지. 민지의 아버지가 지은을 찾아와 우리 딸 건드리지 마, 소송할 거야 라고 위협했다.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는 민지에게 우리 그만하자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며 돼요? 사랑하잖아요. 지은의 결정이 배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민지를 보호하려 했다. 민지가 젊으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언니가 겁쟁이에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반항했다. 저 지은 언니 사랑해요. 포기 안 할 거예요. 부모는 충격받아 민지를 병원에 보내려 했다. 이건 병이야. 민지는 도망쳤고 다시 지은을 찾았다. 언니, 함께 싸워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안았다. 이 순간이 고조점이었다. 사회적 압력이 더 커졌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이미지 문제야. 민지의 대학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지은은 자신의 내적 갈등을 극복하려 애썼다. 이게 나야. 숨길 수 없어. 민지도 마찬가지. 그녀는 부모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어느 날 지은과 민지는 공원에서 만났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지만 무시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함께 버텨보자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가 곧 드러났다. 민지의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했다. 너 때문에. 민지는 충격받아 지은을 탓했다. 언니 때문이에요.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 반목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민지의 어머니 자살 시도 후 민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민지를 보며 울었다. 너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니? 민지는 죄책감에 무너졌다.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부리 그만해요. 엄마가 아프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이해했다. 알았어, 민지야.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이 이별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지은은 홀로 남아 우울에 빠졌다. 직장도 그만두고 방에 틀어박혔다. 민지는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반성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하지만 지은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미안해요.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민지를 사랑하는 게 죄인가? 사회가 잘못된 건가? 한국의 보수적 문화가 그녀를 괴롭혔다.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잊어버려. 정상으로 돌아와 라는 말만 들었다. 지은은 점점 고립되었다. 어느 날 민지가 지은의 집을 찾아왔다. 언니, 못 참겠어요. 사랑해요. 지은은 문을 열어주었지만 차갑게 말했다. 내 가족이 중요하잖아. 민지는 울며 매달렸다. 하지만 언니 없이 못 살아요. 그 대치가 감정의 폭발을 가져왔다. 지은은 결국 민지를 안았다. 나도 그래. 그들은 재회했지만 더 조심스러워졌다. 비밀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가 컸다.
지은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너 미쳤어. 집안 망치려고 어머니는 지은을 내쫓았다. 지은은 길바닥에 앉아 울었다. 민지의 집안도 폭발했다. 아버지가 민지를 때리려 했다. 이런 년, 민지는 도망쳤고 지은과 함께 작은 모텔로 갔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새 삶을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향했다. 제주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바다를 보며 키스했다. 하지만 현실이 따라왔다. 돈이 떨어지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지은은 돌아갈까? 라고 물었지만 민지는 아니요. 함께라면 돼요. 이 시련이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제주 생활 중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젊었을 때 비슷한 사랑을 포기한 후회.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민지도 내적 갈등을 겪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행복해요. 어머니는 돌아와 라고 애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 통화가 분기점이 되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가족을 버릴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럼 왜 나한테 왔어? 대립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제주에서 다퉜다. 민지가 전니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너 때문에 내 삶을 포기했어. 이 싸움이 관계를 흔들었다. 결국 민지는 서울로 돌아갔다. 지은은 홀로 남아 절망했다. 그녀는 자살을 생각했지만 포기했다. 살아야 해. 서울로 돌아온 민지는 부모와 화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지은의 빈자리가 컸다.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가 상담 받아봐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상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인정했다. 지은도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저 여자를 사랑해요. 상담사가 그건 자연스러운 거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이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했다. LGBT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 혼자가 아니야. 이 깨달음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민지도 마찬가지. 그녀는 부모에게 솔직해졌다. 아빠, 저 레즈비언이에요. 아버지는 충격받았지만 시간을 두고 받아들이려 애썼다. 하지만 재회가 쉽지 않았다. 지은은 민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민지는 망설였다. 지금은 안 돼요. 이 거절이 지은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반성했다. 민지를 너무 압박했나? 민지는 가족의 압력에 다시 굴복했다. 어머니가 결혼해라고 강요했다. 민지는 맞선에 나갔다. 하지만 그 남자를 보자 지은이 떠올랐다. 안 돼요. 그녀는 도망쳤다. 이 결정이 최종 고조를 가져왔다. 민지가 맞선을 거부한 후 부모와 큰 싸움이 벌어졌다. 너 미쳤어. 집안 명예를 생각해. 아버지가 소리쳤다. 민지는 제 행복이 더 중요해요. 라고 맞섰다. 그녀는 집을 나와 지은을 찾았다. 언니, 미안해요. 이제 포기 안 할게요. 지은은 민지를 안았지만 불신이 남아있었다. 정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시 관계를 재건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의 전 직장에서 소송이 걸렸다. 명예훼손이 지은은 변호사를 구했다. 이 싸움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민지도 대학에서 왕따를 당했다. 친구들이 변태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울며 지은에게 힘들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함께 이겨내자 라고 위로했다. 그들은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손을 잡고 외쳤다. 사랑은 자유다. 이 활동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공격이 왔다. 온라인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비정상,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민지도 마찬가지.
그녀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민지를 찾아왔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중요해. 이 화해가 감동적이었다. 지은의 가족도 변했다. 어머니가 지은을 불러 미안해. 이해하려 할게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이 변화가 기적 같았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민지의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절대 안 돼. 민지는 아버지와 대화했다. 아빠, 저를 사랑하시면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 과정이 그들의 내적 성장을 가져왔다. 지은은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언니 덕분에 강해졌어요.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젊은 여성들의 비밀 사랑, 지은과 민지는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소문이 퍼졌다. 지은의 새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미지 문제야. 그녀는 다시 실직했다. 민지도 졸업이 위태로웠다. 교수들이 집중 안 돼? 라고 물었다. 이 압력이 그들을 시험했다. 지은은 포기할까? 라고 물었지만 민지는 아니요. 싸워요. 이 결의가 고조를 만들었다. 어느 날 큰 시위가 벌어졌다. 서울 광장에서 수천 명이 모였다. 지은과 민지는 앞장섰다. 평등을 위해. 하지만 반대자들이 돌을 던졌다. 민지가 다쳤다. 아파할 지은은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었다. 미디어가 보도했고 여론이 변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으로 왔다. 지은아, 미안해. 민지의 부모도 왔다. 아버지가 따라 용서해라고 말했다. 이 화해가 감정적 절정이었다. 회복 후 지은과 민지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우리 행복해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지은은 밤에 악몽을 꾸었다. 민지도 마찬가지. 그들은 상담을 계속 받았다.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어. 사회도 천천히 변했다. 법이 바뀌기 시작했다. 동성 결혼 논의가 일었다. 지은은 우리가 변화의 일부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웃었다. 이 희망이 그들을 지탱했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렸다. 민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지은을 이용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정말 민지는 부정했지만 증거가 나왔다. 과거 메시지. 언니를 사랑하지만 가족 때문에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너 나를 속였어. 민지는 울며 아니에요. 오해예요. 이 대립이 관계를 위태롭게 했다. 지은은 떠나려 했다. 그만하자. 민지는 매달렸다. 제발. 이 갈등이 최종 실현이었다. 지은과 민지의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언니, 믿어주세요. 그건 과거예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다퉜다. 그녀는 민지를 떠났다. 홀로 산책하며 반성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 울었다. 부모가 위로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사랑해요. 오해 풀어요. 지은은 읽고 눈물을 흘렸다. 이 편지가 재회의 실마리가 되었다. 지은은 민지를 찾아갔다. 미안해. 나도 겁났어. 민지는 안았다. 함께라면 돼요. 그들은 관계를 재건했다. 이번엔 더 강해졌다. 사회의 변화도 도왔다. 동성 커플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했다. 지은과 민지는 공개적으로 함께했다. 친구들이 돌아왔다. 가족도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행복해라 라고 말했다. 이 식탁이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없었다. 지은은 건강 문제가 생겼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민지는 간호했다. 언니, 나 때문에. 지은은 아니야. 사랑 때문에. 이 시련이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민지는 졸업 후 일을 시작했다. 지은도 새 직장을 찾았다. 그들은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할까? 한국에서 불가능했지만 희망을 가졌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되살아났다. 지은은 우리가 한 선택, 옳았을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내 후회 안 해요. 이 대화가 그들의 여정을 마무지었다. 사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싸웠다. 사랑으로 이겼다. 이 이야기에서 지은과 민지의 선택은 도덕적으로 옳은가?